각종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들이 아주 풍부해요. 예, 저는 감자를 드리겠어요. 자, 감자야말로 아주 좋은 자연식품입니다. 각종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들이 아주 풍부해요. 특히 이제 비타민 C 하나만 보더라도 감자가 사과보다 더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그 영양분들도 특히 이제 비타민 C는 감자에 들어있는 비타민 C는 잘 열에 파괴되지 않는다는 그런 특징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감자가 좋은 식품인 이유인데 한 가지 옥에 티 같은 게 있어요. 감자가 당 지수가 높다는 겁니다. 당 지수가 높은 고당 지수 식품은 우리 몸에서 좀 부담을 많이 느껴요. 대사시키는 과정에서 대사 시스템이 금방 이제 지치게 되고 대사성 질환에 쉽게 걸릴 수 있고 비만도 쉽게 일으킬 수 있고 당뇨병이나 뭐 이런 내당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한테는 특히 이제 감자를 조심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오직 하나 당지수가 높다는 사실이거든요. 자연식품 중에도 이런 당지수가 높은 것들이 덜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럼 그런 당지수가 높아서 감자를 그럼 포기해야 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건강한 분들은 전혀 그냥 꺼리낌 없이 드셔도 되는데, 만약에 이제 당지수에 신경을 쓰는 분이라면은 먹는 방법에 따라서 당지수를 낮추는 방법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채소와 같이 드시는 겁니다. 채소가 대표적인 저당지수 식품이거든요. 근데 저당지수 식품하고 고당지수 같이 먹으면 그 중간 정도 선에서 당지수가 유지가 돼요. 감자의 원래 당지수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샐러드 같은 거 만드실 때 그때 이제 채소를 주로 이제 가공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때 감자도 같이 넣어서 이렇게 감자 샐러드를 만들어 드시면 아주 당지수 걱정 안 하고 드셔도 되고요. 이때 같이 식초 있죠? 식초를 넣어 드시면 더 좋습니다. 식초도 대표적인 저당지수 식품이에요. 역시 감자의 당지수를 낮춰주고요. 더 좋게 하려면 치즈를 넣어줘도 좋습니다. 치즈도 대표적인 저당지수 식품이라 역시 당지수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고, 또 이제 치즈에 단백질이 또 많이 들어있어서 채소에 부족한 또 단백질을 또 보완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중요한 게 있는데, 감자는 대개 이제 삶아서 드시든가 구워서 드시든가 익혀서 드시지 않습니까? 익힌 감자를 보면은 뜨거운 상태에서는 당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걸 차갑게 식히잖아요? 식히면 당지수가 뚝 떨어집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상식이에요. 그래서 감자는 되도록 찬 상태로 식혀서 드시는 게 당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고, 만약에 냉동시켰다가 녹여서 드시면 그러면 훨씬 더 당지수를 낮추는 효과가 훨씬 더 커집니다. 이제 그래서 감자는 되도록 이제 채소와 같이 드시는 게 좋은데, 이제 대표적인 패스트푸드 있죠. 패스트푸드 감자튀김 있죠. 감자튀김을 이제 많이들 드시고, 그리고 또 과자 중에 이제 감자로 가공한 포테이토 칩도 이제 많이 드시고 그러잖아요. 이게 굉장히 나빠요. 감자가 그러지 않아도 당지수가 높은데,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기름에 튀겨서 먹게 되면은, 기름에 튀길 때 되게 높은 온도로 튀기지 않습니까? 이때 나쁜 물질들이 만들어져요. 트랜스지방산, 과산화물, 알데히드화물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또 감자의 경우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또 발암물질이 또 만들어져요. 그래서는 감자튀김 식품은 조심하셔야 돼요. 포테이토 칩, 그거 있죠? 프렌치 프라이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좋은 식품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특히 이제 내당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더 피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쇼트닝과 마가린은 그 이제 고체 유지죠. 이제 굿기름이라고도 그러고 경화유입니다. 경화유인데, 이런 경화유를 갖다가 인공 경화유라고 그래요. 인공 경화유. 그 식물성 유지부터 액체 유지에다가 화학 반응을 시킵니다. 지방산 분자 구조가 변형이 되면서 고체 유지로 변해요. 그래서 이런 그 인공 경화유는 자연의 지방산이 아니에요. 변형된 지방산이기 때문에 미생물들이 굉장히 낯설어해요. 안 먹어요. 정식을 안 해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쇼트닝 마가린 썩는 거 보셨어요? 마치 플라스틱처럼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플라스틱 유지라고 그러고요. 막상 현미경으로 분자 구조를 들여다보면 플라스틱하고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몸에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심혈관 건강을 해칩니다. 심장병에 직접 원인 물질로 밝혀져 있죠. 그런데 고체 유지 중에 자연의 굿기름이 있어요. 유지방을 물리적인 방법으로 굳힌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버터예요. 버터. 이 버터는 지방산 분자 구조가 변형이 되어 있지 않아요.
자연의 지방산이기 때문에 쉽게 변질이 돼요. 그래서 반드시 냉장고에 넣고 보관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그 버터는 해롭지 않은 겁니다. 버터 중에서도 천연 버터를 이용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버터도 뭐 동물성 지방이고 포화 지방이 많아서 뭐 해롭다고 그러는데 그게 좀 과장됐다고 보시면 돼요. 동물성 지방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고요. 포화 지방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자연의 포화 지방은 괜찮아요. 특히 버터에 들어있는 라우르산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면역력을 좋게 해주는 아주 유익한 지방산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 경화제를 쓸 일 있으면 꼭 천연의 유진, 천연 버터나 아니면은 또 이제 야자유도 이제 천연 유지죠. 엑스트라 버진급의 천연 야자유를 대신 쓰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요즘 이제 커피들 많이 드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1인당 커피 소비량이 지금은 뭐 굉장히 높아요. 그죠? 얼마 전에 6이라고 그랬다가 점점 올라가는 것 같아요. 1인당 소비량 치더라도 그래요. 예, 좋아요. 커피 소비만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요. 근데 이제 다만 한 가지, 이제 카페인이 문제죠. 그래서 카페인에 민감한 분들은 조금 좀 삼가시는 게 좋고요. 근데 이제 커피는 꼭 그렇게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커피도 좋은 점도 있거든요. 커피도 대표적인 자연식품 아닙니까? 그 안에 천연 항산화제, 비타민, 미네랄 같은 거 그런 것도 이제 풍부하게 들어있으니까 커피를 통해서 그런 영양분도 섭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그 커피 제품이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커피 믹스의 형태 아닙니까? 네? 커피 믹스 한 봉지 안에 보면은 세 가지가 크게 들어있어요. 인스턴트 커피, 백설탕, 크리머. 인스턴트 커피는 그래도 좀 나아요. 동일 건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양분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나쁜 거는 설탕이죠. 특히 정제한 백설탕. 그리고 설탕보다 더 나쁜 게 사실은 크리머입니다. 크리머를 보통 우유로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유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정제가공 유지와 식품 첨가물로 우유로 만든 크리머하고 비슷하게 만들었을 뿐이에요. 그건 해롭죠. 그래서 이런 커피 믹스의 형태로 커피를 즐기는 문화는 우리가 좀 바꿔야 되겠다. 이게 여러 가지 대사성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이제 레귤러 커피라고 그러죠. 내려서 마시는 그런 블랙 형태로 드시고, 다만 이제 정 써서 못 드시겠다면 그 단맛을 가미하시는데 설탕이 아니고 감미료는 더 나빠요. 합성 감미료는 더 나쁘고 비정제 설탕이 있습니다. 그죠? 정제하지 않은 사탕수수나 사탕무의 즙액을 그대로 졸여서 만든, 거기에 영양분이 다 들어있어요. 당류가 대사될 때 필요한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들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런 비정제 당을 이용해서 쓰시고요. 크리머는 생크림을 쓰시면 좋아요. 아니면은 그냥 우유를 쓰셔도 좋고, 또 이제 불편하시다면 그냥 분유 있죠? 분유. 특히 탈지 분유 같은 거. 그런 걸 이용하셔도 썩 괜찮아요. 그런 식으로 커피 문화를 좀 바꿔보시자고요.